가정주부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법무법인 지름길로 개인회생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 요즘입니다. 특히 가게 내의 경제 상황을 책임지려고 노력하시는 여성분들의 경우 생활비를 성실히 아껴 쓰더라도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는 게 어렵다는 현실을 깨닫고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요건은 가정주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주부님들 역시도 회생 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생 신청의 조건을 먼저 살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은 급여를 받는 분들이거나 영업, 즉 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일컫습니다. 현재 주부의 경우 꾸준한 급여나 영업적인 소득을 얻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나 얻고 있다고 할지라도 부업 수준의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요건부터 충족을 시켜야만 합니다. 다시 직장을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트타임 종사자도 물론 가능하며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업종이라도 장래에 꾸준한 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요건에 충족됩니다. 영업소득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 농업이나 임업 등의 요건이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래에 반족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주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결심한 분들의 경우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중점은 가구원의 생활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부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상황이신 만큼 가구원의 생활비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뜻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변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가용소득은 다시 말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합니다. 변제금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이 회생 신청을 원하는 분의 50%로 잡히기 때문이며 그 밖의 변제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가급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가정주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시다 보면 일상에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하며 호불 교통카드 등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거래가 개인회생 면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가한 관계로 체크카드 사용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 신청 이후 채권자의 압박이나 독촉 추심 등의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실용적으로 계층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며 개인회생 면책 이후에는 신용등급 역시 상승할 수 있는 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순간을 감내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가정주부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금전 관리와 생활비 관리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변제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3회 미납이 이루어질 경우 기각명령이 떨어지며 개인회생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난 뒤 변제를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제를 다하지 못하였던 까닭에 대해 소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때의 요건은 따로 존재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다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변제 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역시도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해야만 하는데 개인이 진행하기 버거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